자,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유료 특강하는 날입니다. 자, 비록 셀트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저축은 들어야죠. 그죠? 저축은 들어야죠. 저도 고민 끝에 지난주에 셀트가 워낙 또 하락을 크게 해서 16만원도 깨서, 그죠? 이거 뭐 실까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는 거잖아요. 저축은 열심히 들어야 된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해서 여러분 한 주라도 두 주라도 저축을 드시면 됩니다. 그죠? 이 취지가 그런 취지니까 힘내시고 오늘 강의 잘 들으시고, 오늘 강의도 유료 2만원이니까 그죠? 싫다 그러면 안 들으셔도 된다. 아시겠죠? 자, 이 특강은 셀트리온 이제 저축 프로젝트, 그죠? 프로젝트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또 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하실 텐데, 일정 부분의 자금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지금 뭐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계속 하락만 하고 지지부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 셀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뭐 지금 오히려 주가가 20만원에 25만원에 있을 때보다도 또 싸게 또 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단기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으로 셀트리온 10주를 들든 5주를 들든 저축을 들어가시면 된다. 이런 취지로 저축 주식을 만들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자, 지난주를 보니까 지난주까지 지금 제가 이제 3주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LG전자, 뭐 다른 개별 종목들은 제가 제외하겠습니다. LG전자가 15.48% 수익이 났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이번 주에 LG전자를 강하면 한 12만원 근처에 오면은 매도를 하시라. 근데 뭐 12만 근처까지는 안 왔으니까. 그래서 LG전자가 보니까 15.48% 수익이 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LG전자 반드시 팔 거예요. 그죠? 그건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뭐 일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12만원 언저리에 오면,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야 또 더 갈 수도 있겠으나 단기적으로 제가 지금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단기에 또 매도를 해서 또 다른 걸 사고 팔고 해서, 만약에 LG전자를 지금 15% 수익 났어. 내가 일부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200만원 벌었어. 200만원 번 걸 가지고 이제 또 뭐예요? 그거 가지고 셀트리온 200만원치 저축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기아차도 보니까 한 7.8%. 그죠? 기아차 이따가 또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수익이 났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지난주에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대주전자 이런 쪽도 수익은 장중에 크게 났었지만, 뭐, 그거는 제외하겠습니다. 물론 또 손해본 것도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한네트나 이런 쪽, 모아 한네트는 또 손실을 좀 보기도 했죠. 그런 부분도 이따가 모아는 한 번 더 말씀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외국인들 바이 코리아가, 죄송합니다.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가 조금 지금 이제 강도가 약해졌어요. 그죠? 강도가 약해졌는데, 이 강도가 약해진 부분은 결국은 뭐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일부 이제 또 은행주나 이런 쪽은 이제 매도를 좀, 이번 주에 매도를 좀 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니까 거래소에서는 1682억을 매수를 했어요. 한 주 동안. 그럼 그동안에 뭐 1월 때 막 매수한 것보다는 훨씬 지금 적죠. 그죠? 적죠.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지난주에 637억 매도를 했어요. 그죠? 37억. 근데 기관들은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지금 망치는 수급의 주체가 기관들이에요. 기관들은 8,650억을 팔았거든요. 코스닥도 무려 5,520억을 매도했어요. 외국인들은 그나마 간망치 하는 모습에서 기관들은 오히려 큰 폭의 매도. 자, 이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이번 주에 어쨌든 미국이 경제 지표들을 많이 발표를 했죠. 1월 CPI라든지 또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또 마지막에 PPI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현재 미국의 어제 나스닥이 소폭 하락이에요.
다우는 이제 상승을 하고, 그죠? 혼조. 그래서 이따가 뭐 차트 한번 살짝 보겠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 저점은 나아졌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 말씀 제가 계속 드렸죠. 미국은 어쨌든지 간에 연준 의원들은, 그죠? 주식시장을 가는 거를 막고 있다. 그죠? 뭐 큰 축에서는 이제 내년에 어쨌든 뭐 주가를 좀 더 부양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미리가 올라가면 재미없잖아. 그죠? 내년에 이제 어쨌든 선거가 있으니까, 대선이. 그래서 아무튼 연준 의원들이 주가 올라가는 거를 그냥 가만히 두지를 못하죠. 그래서 갈류라든지 또 뭐 총재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고는 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번 뭐 3월 달에 금리 인상은 뭐 0.5%포인트까지 빅스텝을 밟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숨차게 내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이쪽에 그 패드 위치를 보면은 패드워치를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3월 달에 0.5%가 뭐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18.1%거든요. 미비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3월 달에도 어쨌든 뭐 금리를 0.25%포인트로 인상이,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더 하지 않을까. 한꺼번에 빅스텝이 아닌. 그죠? 그래서 이제 연준 의원들은 이제 겁주기 위한 시기에, 그죠? 0.5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약간 냉각이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과거 같으면은 미국 시장이 이 정도의 발언이 나오고 이 정도의 지표가 나오면, 그죠? 뭐 기본적으로 막 3, 4%는 급락을 해야 되거든요. 작년으로 따진다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미국의 어쨌든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의 정점은 왔다. 인플레이션도 정점에 왔다. 그보다 더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더, 물론 이제 이게 장기화가 됐던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이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떻게 보면 이제 습성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어쨌든 지금 이제 20일 이평을, 어제 보니까 지켰어요. 20일, 11,756포인트인데. 그리고 요거를 지지를 지키면서 결국 이제 11,500과 12,200포인트 안에 박스권에 지금 갇히는 그런 모습을 당분간은 좀 보이지 않을까. 3월달 뭐 금리, 그죠? 결정 FOMC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만 있더라도 이제 우리 시장은 크게 뭐 여기서 삼성전자가 뚫고 나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가는 종목은 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또 개별 종목들도 강하게 좀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고, 박스권 하단을 깨지 않는다, 상단을 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오히려 종목만 잘 선정을 하면, 최근도 보십시오. 시장이 뭐 좀 옆으로 박스권에 있지만은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LG 전자가 2주 만에 약 16% 이런 주식이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디 뭐 개별 급등주 뭐 상한가 치는 종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죠? 왜? 상한가 친다는 것은 그만큼 또 하한가도 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장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적하게 느껴지겠지만 장중에는 힘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무튼 반도체 부분들, 최근에 외국인들이 어쨌든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보여주면서 반도체에 대한, 그죠? 또 매수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그 부분이 최근에 어쨌든 뭐, 챗 GPT가 아무튼 미국에서 어쨌든 앞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반도체 회복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1분기는 힘들 것이고, 늦어도 3분기에는, 그죠?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뭐 단기로 그렇게 많이 매수를 좀 할 일은 아닐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 바이코리아가 좀 약화되는 모습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어쨌든 일부 이제 보니까 뭐 은행주 쪽은 이제 이번 주에 매도를 좀 시작을 했어요. 은행주 쪽, 그죠?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다른 쪽도 좀 약간 매도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시장을 끌어왔던 우리의 수급 주체 부분에 반도체는 매수한다는 게 지금 우선 중요한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반도체에서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뭐 1월 달까지만 해도, 1월 뭐 초, 뭐 여태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거의 안 샀었거든요. 여러분. 그죠? 뭐 기아차, 이런 거 안 샀었어요. 제가 왜 올해 지금 계속 자동차를 밀어붙이냐 하면, 사실은 작년에 실적도 좋았고, 근데 이게 작년에 겁을 먹었던 게 사실은 외국인들의 매도, 그죠?
그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어쨌든 현대차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게 뭐 자동차 판매가 1월 달도 지금 월별 기준으로 판매량이 최고로, 그죠? 판매량이 늘었잖아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반대로 일본 차들이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죠?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뭐 1월 달에 판매가 거의 급감을 했잖아요. 그죠? 뭐 3, 4%? 현대차는 뭐 2%밖에 급감 안 했는데. 판매가 줄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 매수가 확대된다. 그래서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다음 주에는 마찬가지로 밀리는 부분에서 기아차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아직도 많이 올랐지만 아까 7.5%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일부 이제 이런 종목들 부분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늘고 있어요. 공매도가. 주가가 단계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약간 이제 경계를 해야 돼요. 공매도. 근데 역시 우리 셀트는 어떻습니까? 공매도가 좀 급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비록 셀트가 어제 좀 크게 하락도 하고 최근에 뭐 16만 원까지 깨서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소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단기 매매를 이렇게 좀 일주일에 좀 하면 뭐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뭐 그죠? 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또 뭐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나면 그 수익금으로 그죠? 저축도 하면 되고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죠? 또 바닥이 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라든지 AI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급이 진행되고 있는 그죠? 여전히 2차 전지도 이제 워낙 단계에 많이 오르니까 금융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조정을 받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배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시향을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요. 자, 이게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13일부터 어제 17일까지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그래서에서 1682억 매수했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673억 매도예요. 그죠? 그런데 기관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지금 4년 동안 우리 시장 지금 계속 매도 주체가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연기금이 그죠? 작년에만 우리 주식에서 연기금이 손실 본 게 80조랍니다. 80조. 연기금이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기관들이에요. 기관들. 그죠? 80조나 작년에 손해봤대요. 응? 그것도 연기금이 큰일입니다. 그죠? 이제 950조에서 지금 뭐 이제 900조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큰일 아니겠습니까? 아, 진짜 걱정돼. 그죠? 자, 기관들이 8천억을 매수했고 코스닥은 5,500억을 매수했어요. 뭐 그래서야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닥은 그냥 그러니까 시장을 아예 그냥 죽여버리겠다 니들 개인 니들 죽여버리 이런 식이잖아 지금. 왜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3년 동안 펀드 가입도 안 하고 막 전부 직접 투자만 하다 보니까 니들 까불로 이런 식이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지금 느껴져요. 뭐 사실 실제로 그런 또 저희들도 그 과거에 운용사든 증권사 했으면 그런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개인이 자기들이 잘해서 돈 벌면은 누가 펀드 가입하겠어요. 그죠? 다 지들이 하려고 그러죠. 그런 식의 이제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 그래서 자, 연기금은 이제 지난주에 뭐 코스닥은 850억 팔았지만 그죠? 코스피는 그래도 143억 매수하는. 자, 근데 이제 이게 올해로 보면은요. 더 확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 외국인들이 1월달 이게 2월달입니다. 2월달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1조 9천억이에요. 코스피 쪽에서 2월달에 지금 뭐 절반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월달보다는 좀 약간 약하죠. 그리고 지금 코스닥은 5,591억이 매수예요. 그죠? 외국인들. 근데 개인들도 2월달 들면서는 약간 지금 매수가 들어왔었죠. 근데 누가 팔았습니까, 지금? 기관들 보세요. 야, 기관들 3조 2천억을 팔았어요. 2월 달에만. 그러니까 2월 달에 주가가 좀 이제 고점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2,500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고 그냥 물량을 퍼부은 거 아니에요. 누가? 기관놈들이. 그죠? 자, 금융투자 애들이 2조 4천억이에요. 연기금도 2월 달에
1,400억 매도예요. 대한민국 기관들 투신, 연기금 할 거 없이 코스닥도 기관들이 4,600을 팔았잖아요. 근데 그게 어제 보시면 금요일날, 그러니까 금요일이 아니라 지난주에 기관들이 5,500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냥 멍청 퍼부은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현실이다. 그러나 결국은 저는 기관 애들 들어올 수밖에 없다. 왜? 외국인들이 유도할 것이니까. 외국인 물량을 결국은 기관들이 외국인한테 넘겨야지. 외국인들이 기관한테 넘겨야지. 개인한테 넘기겠습니까? 자, 올해 어쨌든 보면은 올해만 지난 1월달이죠. 1월달만 1월달에 6조 3천억 매수해요. 1월달에 외국인들이. 근데 기관들도 1월달에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았어요. 1월달에 막 개인들이 막 죽으라고 팔았었는데, 그죠? 근데 2월달 되면서 이놈들이, 그러니까 조금 주가가 올라오니까 그냥 거기서 막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그래서 외국인들, 이걸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거는 뭐 기관들의 매도야.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왜? 그동안에 지금 뭐, 거의 우리 시장에서 100조 넘게 매도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앞으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앞에 시황 부분을 간단하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시장의 이제 이렇게 구도, 흐름을 우리가 알고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죠? 또, 약간 끌고 나갈 거는 끌고 나가고, 단기로 해야 될 건 단기로 해야 되는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3주째 지금 자동차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차는 비싸니까 기아차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아차를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까지 어쨌든 7.5% 수익을 냈어요. 기아차는 더 달려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지금은 자동차가 가장 유리하다. 지수 관련주 중에서는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보다도 또요타 뭐 포스코 케미칼보다도 또 뭐 LG 에너지보다도 삼성 SDI보다도 그죠? 그러니까 그쪽은 미리 바닥에서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고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 완급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이제 매수 반복을 하잖아. 삼성전자는 그래도 꾸준히 사고 있으니까. 그죠? 이제 또 이제 이번 주 아마 다음 주에는 또 그런 거 있겠죠. 2차 전지 쪽도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게도 조금 팔고 있고 또 LG 에너지도 지난주 금요일에 좀 매도했고 삼성 SDI 이틀 연속 매도하고 있고 그죠? 또 이쪽에 뭐 코스닥의 2차 전지 쪽도 일부 지금 매도하는 쪽도 나오고. 그죠? 그러나 지금 그동안의 물량 작년 기준으로 하든 연초 기준으로 하든 지금 뭡니까? 자동차는 실적에 비해서 지금 1월 달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작년에는 자동차가 안 좋았지만은 올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자동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별로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기아차는 특히 왜 제가 강조하냐면 주가도 어쨌든 뭐 싸잖아. 7만원짜리니까 지금. 그죠? 현대차는 그래도 10 몇만이니까 좀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기아차는 그래도 그 현대차보다 좀 가격이 저렴하니까. 또 하나, 기아차가 지금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죠? 지금 자사주를 계속 들고 있잖아요. 자사주를 5년간 2조 5천억. 응? 근데 5년간 2조 5천이라고 해도 뭐 빨리 사고 치우겠지. 뭐 이걸 5년 동안 끌고 가겠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하루에 거의 한 뭐 100매도씩 들어오는 한, 8만원 잡고 28, 16 거의 한 200억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 하루에 계속. 그죠? 뭐 자사주 중에서 50% 소화한다고 하니까 주식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아차. 그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연기금이 전체 시장에서 아까 팔았잖아. 그죠? 근데 기아차는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도 사고 있고. 올해도 기아차, 현대차 사상 최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8만원 이상에 가서 그래도 뭐 한 12, 13% 수익 내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습죠? 12, 13% 수익 낸다고 그러니까. 그죠? 급등주들 상한가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안전하게 탄탄하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 보시면 되고 자 차트를 한번 살짝 볼게요. 이제 차트를
기아차. 나스닥 선물, 나스닥이 보시면, 잠깐 볼래. 나스닥은 어쨌든 이제 20일을 지켰어요. 그죠? 20일 지켰고. 미국이 요 박스권, 11,500. 그니까 요 작년 11월, 12월 고점 11,500하고 요 사이, 뭐, 12,000, 요 사이에서 박스권에 가셨으면 좋지 않을까. 다행히 미국이 양봉을 냈고, 그죠? 20일 지켰네요. 나스닥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기아차를 한번 살짝 차트를 볼게요. 기아차. 자, 기아차가 지금 우리가 2주 전, 그러니까 2주 전부터 기아차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주가가 좀 급등을 했죠. 목요일 날, 그죠? 목요일 날 장대 양봉. 그래서 가감하게 뭐예요? 200일평을 뚫어버렸잖아요. 그 어제 금요일 날도 시장은 비록 좀 하락을 했지만 기아차는 뭐 마이너스 100원. 왜? 워낙 수급이 좋으니까요. 그 월거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좀 보이는데 기아차는 다음 주에도 그냥 매수하세요. 아시겠죠? 뭐 어제 미국 시장이 혼조로 끝났으니까 기아차 다음 주 뭐 월요일 날 뭐 마이너스 한 2, 300원, 3, 400원 나오면 매수. 아시겠죠? 아직 매수 이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기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보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아차, 현대차도 좋은데 현대차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현대차 기아차보다 그죠? 주가 오리지널 좀 들어갔죠. 근데 뭐 금액이 크신 분들이 현대차 하는 거지만 저는 금액이 적어서 기아차 그죠? 그 기아차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또 이쪽 그 자사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자, 수급 보세요. 기아차가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급등을 했던 게 외국인들이 73만 줄 매수했잖아요. 기관들도 16만 줄.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해버리니까 이제 주가가 급등했는데, 지금 최근에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기관들 중에서 누가 금융투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물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국인, 연기금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기아차를 매수를 하고 있죠. 기아차는. 그러니까 외국인과 연기금. 그리고 지금 이번 주부터는 뭐예요? 23만 주, 뭐 20만 주, 계속 뭐예요? 25만 주씩 자사주가 계속 들어오니까, 25만 주씩 들어온다니까, 자사주가요. 지금 기타 쪽으로 계속 들어오죠. 수급적으로 좋다는 뜻이에요. 기아차. 자, 그리고 이제 기아차 올해를 보면은, 올해 외국인들이 기아차 430만 주 매수해요. 근데 기관들은 올해 전체 시장에서 매도 컸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240만 주 매수해요, 기아차는. 그나마 좀 판 놈들이 누구예요? 금융투자 쪽이에요. 금융투자 쪽은 여러분들, 이거 시장이 오르게 되면, 그죠? 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창구예요. 근데 연기금도 계속 사고 있죠. 그래서 기아차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이제, 뭐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야 뭐, 앞으로 뭐 9만원, 10만원도 가겠지만, 그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기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기업 5개. 그죠? 그게 2차전지의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그죠? 그 다음에 카카오, 그 다음에 LG전자, 셀트리온. 아직 셀트리온을 못 가고 있어서 실망이 될지 모르겠지만 셀트도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왔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죠? 무섭게 움직입니다. 지금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성장과 실적이거든요. 결국은 실적과 성장이에요. 제가 왜 삼성전자를 안 꼽겠습니까? 올라가도, 그죠? 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취지,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아차 매력적이다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변함이 없으니까 카카오가 이제 어쨌든 이게 낙폭 과대해서 주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을 받았죠. 카카오는 조금 감방을 하세요. 카카오는 매수는 아직은 조금, 그죠? 그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제 이게 SM 때문에 주가가 좀 약간 받쳐요. 지금. 그죠? 하이버하고 둘이서 막 서로 인수하려고 추례를 하면 그 시장에서는 보기는 좋지 않거든요. 그죠? 보기는. 그래서 아무튼 카카오는 어쨌든 이제 최근에도 미국에 또 약간 금리도 끔통거리고 이게 이제 성장주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나름 좀, 그죠? 오르는 부분에서의 이게 말이 언급이 안 되면 그게 어차피 이제 이게 지금 요즘 이제 미국에서도 뭐 금리 다시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주가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하나 이제, SM엔터에 대한, 그죠? 하이버와의 경쟁. 이 부분에서 또 조금 주가가 주춤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보류하라. 보류. 뭐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리고 LG전자는 지난주까지 해서 15% 이상, 약 16%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주식은 단기 차익 실현을 해라. 이 주식의 특징은 뭐냐? 결국 이제 자동차 쪽의 전장 매출이 어쨌든 전가세를 올해부터는 보일 것이고 본격적으로, 그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항상 말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주식은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손 안 댑니다. 근데 LG전자를 기관들이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그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전체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LG전자만큼은 매수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앞으로 외국인들이 LG전자가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안 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제가 차익 실현을 해서, 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해야지 셀터 저축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제가 강의하는 목적이 셀트리온 저축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저축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셀트를 지금 내가 살 돈이 이제 없잖아. 옛날에 다 사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여러분들이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뭐 그 현금을 좀 마련해서 그거 가지고 하자는 뜻이야. 그렇게 해서 셀터가 내가 해서 뭐 500주가 있다. 그러니까 510주 늘리고 20주, 30주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단기매매 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급등주로 해버리면 한 방에 끌릴 수 있으니까 안전한 주식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LG전자는 다음 주에는 차익 실현을 하시라. 차익 실현하고 반드시 셀터리온 저축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를 이제 한번 볼게요. 카카오. 자, 카카오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어쨌든 뭐예요? 엔터, SM이 터진 거예요. 그죠? 다시 휙내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뭐예요?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이 아무튼 뭐 또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등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나 결국은 6만 5천 원 전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좀 더 밀린다고 한다면 한 6만 뭐 천 원. 그러나 이제 요거는 조금 보고 제가 또 차후에 뭐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그렇게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좀 지켜만 보자.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066570 이제 LG전자는 뭐 거의 대박이야. 그죠? 대박. 지수 관련 부분에서도. 그래서 LG전자가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뭐 한 15, 6% 수익이 났으니까 요 가격대 12만 원. 그러니까 지금 뭐 장중에 이제 보면은 목요일 날 장중에 11만 6,400원까지 갔다 왔어. 그죠? 어제도 양봉 내면서 그래 많지 않죠. 꾸준히 타고 뭐 대형주니까 뭐 개별애들처럼 펑펑 그러지 않겠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펑펑 나간 거죠, 지금. 그죠? 이번 주, 지난주 급등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 12만 원대, 그러니까 12만 원대 초반에서 다음 주에 상승하면 12만 원 초반대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하시라. 그리고 셀트리온 저축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 매도하면 축하드려야지 뭐. 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액으로 셀트리온 저축 꼭 들어가시라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개별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이 뭐였습니까? 코스모 신소재하고 누구였죠? 대주전자재로. 자, 한번 볼게요. 그래도 한번 봐야지 뭐. 자, 코스모 신소재. 자, 코스모 신소재가 요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한테 단기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은 6% 급락을 했었다. 그죠? 근데 이 목요일 날은 주가가 장중에 13.9%까지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이런 것들은 이제 뭐 14, 5% 수익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14, 5% 수익이 나오면 이제 단기에 매도하는 게 맞는데 저도 이렇게 급등을 갑자기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죠? 또 금요일날도 이게 급락했으니까 요걸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라. 뭐 7만 원을 이제 크게 이어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7만 원을.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어제 확 금요일 누른 게 더 좋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보유를 하셨다가 요거는 이제 위에 차트가 없어요. 그죠? 코스모 신소재는 지금 저를 막 비아냥거리던 친구들도 있어요. 뭐 코스모스 뭐 바람이 분다음에 사상 최고가야. 주식을 한 치 앞도 물론 오늘 내일 이 주식 어떻게 알겠어. 그죠? 그러나 추세를 타는 주식. 그죠?
우리 여기 오늘 뭐 청취할지 모르겠다. 우리 비아냥거리면서 뭐 코스모스 어쩌고 저쩌고 하든, 그죠? 비아냥거린. 워렌 버핏이 그죠? 그 당시에 그 주식 하나가 이제 주가가 막 빠졌어요. 빠지니까 막 펀드 매니저고 애널리스트가 잘한다고 폼 잡더니 저거 봐라 주식 저거, 응? 그 주식이 후에 5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보는 전문가의 투자 성향이 다른 거예요. 성향이 철학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성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단기하는 사람들은 상한가 따라잡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도 그걸 할 것인가 판단을 잘 해야죠. 셀테가 어디 뭐 상한가 따라잡는 주식이에요. 자,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대주전자는 수익이 별로 안 났어요. 대주전자는 오히려. 자, 대주전자도 이제 이 박스권 상단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그죠? 대주전자도 오히려 금요일날 뭐 고점 돌파를 했다가 내려왔죠. 그죠? 대주전자 이것도 이건 음극재 쪽 부분이니까, 그죠? 이것도 뭐 관심은 가져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근데 이걸 샀겠습니까? 뭐 코스모 신소재가 더 익숙하니까 코스모 신소재 샀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는,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요거 종목을 두 개. 자, 이수화학하고 화신이에요. 이수화학은 제가 저번에 첫 방송 때 바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첫 강의 때. 근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조금 모습이 좀, 이거는 약간 세력들이 좀 붙어 있는 그런 주식이라 볼 수 있거든요. 자, 이수화학은, 그냥 요거는 안에 내용 배경을 보지 마세요. 뭐 석유화학업체고, 뭐 합성세제 이런 거 보지 말고, 이 회사는 딱 요거 보면 되는 거예요. 전고체를 2차전지 전고체 전지를 앞으로 개발하는 그런 회사다. 그러니까 배터리 전고체 전해질 원료 쪽에 이제 이쪽, 그죠? 연구를 하는 그런 회사다.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연관이 되죠.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그 폐 2차 전지 쪽, 뭐 세비캠이라든지 또 서일 하이텍,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아직까지 이걸 이제 이슈를 만들기 나름이에요. 이쪽에 두 개가 이제 미코하고 이수화학이잖아. 전고체, 그죠? 지금 일본에서는 이제 이쪽 그 배터리 쪽을 전고체 쪽으로 부활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 이수화학은 일단 다른 거 뭐 안에 내용 뭐 현대차처럼 뭐 수급이 어떤 이런 거가 아니고, 그죠? 그냥 이슈, 배터리 전고체 요거만 딱 가지고 접근합니다. 자, 005950 차트 볼게요. 이거 차트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이수학은 제가 3주 전에 이거 첫 강의 때 제가 이수학 전고체, 그때가 이제 얼마였었습니까? 그때가 3주 전에 2만원 밑이었어요. 그죠? 2만원 밑. 그다가 이제 주가가 한번 뽕 가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죠? 다시 내려오고. 그러고서 주가,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이게 월요일날이거든요. 월요일날 9.5% 급등. 화요일날도 오르고, 수요일날도 장중에, 그죠? 장중에 이것도 고가가 6.7%, 22,900까지 갔다 왔죠. 그러면 그때 금요일날, 이때 그 종가가 얼마예요? 금요일날 종가가. 금요일날 종가가, 19,450원이에요. 단기에 급등한 거예요. 뭐 매도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다시 2만원대까지 왔죠. 그러면 이제 지금 그제 이틀 동안 조금, 그러니까 시장이, 그제는 이제 좋아서 주가가 좀 뭐 6.9% 올랐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종가가 1.4% 상승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처음 이제 거래를 급등을 시켰어. 이날 거래를 급등을 시켰잖아요. 바닥에 탈출을 시켰고. 근데 그 최대 거래 위에 주가를 좀 세워놓고 있고, 거래 줄이다가 지금 이번 주가 되나? 이번 주 거래를 소폭 늘리고 있어요. 그럼 월요일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미국 시장이 좀 빠지고 얘가 아침에 뭐 마이너스 한 200~300원 나온다. 그죠? 근데 거래를 줄인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200~300원 빠지는데 거래를 조금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거래보다도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매수를 따라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월요일날 거래를, 잘 들으세요. 이거는요, 월요일날 거래를 줄이고 있으면 그때는 화요일 정도 매수해도 돼.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이 고점을 돌파를 하고 더 나을 걸로 봐요. 그죠? 이게 8월 달에 이것도 전고체로 올라간 거고요. 이 11월 달 이것도 그 전고체로 급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하락한 걸, 시장도 하락을 했지만 뭐예요? 분사, 물적, 인적 분할. 그죠? 그것 때문에 5월 1일 날 이제
분할을 완전히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이전에 좀 주가를 좀 부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수하하 단기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화신은, 이거 전부 다 말씀드린 거죠. 화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작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그죠? 자동차 밑에 왜 차체 있잖아. 그죠? 차체를 만드는 셋시, 차체를 만드는 이런 회사예요.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뭐 전기차나 수소차 쪽도 다 현대차,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에도 납품을 해요. 그죠?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 얘 혼자서 올라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수화학은 혼자서도 올라갈 수 있어. 지수가 빠지든 오르든. 근데 얘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누구? 자동차. 자동차와 같이 움직여요. 아시겠죠? 자, 010-690. 그러면 앞에 제가 기아차를 지금 말씀을 드려서 이런 말씀드린 거야. 화신. 자, 이것도 지금 이제, 어쨌든 주가가 지금 뭐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서 한번 약간 돌파를 하려면 9,500원대를 돌파하면 더 탄력적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크게 뭐, 기아차가 빠지면 모르겠으나, 자동차가, 그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쭉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그죠? 빠진 것이었고, 올 연초부터 이제 주가가 시장이 좀 안정되니까, 주가가 한 틀어놓고 세우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화신은, 뭐라 그럴까? 기아차, 현대차를 나는 가지고 있어. 그런 분들은 화신 그쪽에 움직이는 걸 보면서 만약에 뭐 현대차 기아차가 못 가 빠져 그러면 이거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종목은 두구두구두구 뭐가 나올까? 자, 개별 종목인데 이것도 개별. 자, 이거는 모아 데이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실패예요. 그죠? 말씀드렸죠. AI 쪽인데, 근데 이제 AI 제가 관련주로 말씀드린 셀바스 AI라든지 알체라, 오픈엣지,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이런 쪽은 지난주에 한번 급등을 했죠. 여전히 이쪽은 유효해요. 단기. 내용을 이제 감각적으로 초감각적인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모습이 제일 좋고 좀 안정적인 종목은 한 2개 정도 본다면 차트 한번 볼게요. 그 오픈엣지하고 셀바스 AI. 자, 셀바스. 자, 셀바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모습은 이렇게 보니까 모습은 조금 좋죠.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도 혼자서 땡겨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를 이렇게 들고 세우고 있다는 거죠. 들고 세우고 또 다시 늘고 그래 늘면 늘고 또 주가 세우고 그래 늘면 늘고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이 주식이 옆으로 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래가 줄면은 한 번 더 초단기로 왜 얘는 뭐 장중에 움직이면 20%씩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각적이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 그죠? 아 나는 뭐 감각이 무뎌 그런 분들 이런 거 손대시면 안 되고요. 감각적이신 분들은 그죠?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는 거예요. 그 외에 기타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이 모아 데이터는 이제 지난주에 어쨌든 뭐 실패야 지금 그죠? 실패인데 자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 주식은 제가 이제 손절가를 정해지긴 들어서 7,000원을 깨면 3,700원을 깨면 손절매 치시라.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정고점이 이제 3,500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약에 3,500원까지 좀 갈 수는 있어요. 이 포인트가 뭐냐 하면 어쨌든 AI 부분도 부분이지만은 지금 거래가 이 대량 거래를 시켰던 그 위치 위에 이 위에 지금 주가가 있죠. 그죠? 대량 주가 위에. 그리고 최근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거래를 완전히 거래를 줄이잖아요. 거래가 만약에 하락하면서 늘면은 그런 시간이 늘어서 오래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거래가 줄잖아. 그죠? 자,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21등 평균이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럼 22평 근처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라는 책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SBB테크 요거는 제가 수익을 좀 크게 했던 종목 중에 요것도 로봇 중에서는 요거는 뭡니까? 로봇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 최초의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정밀 감속기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이 왜 이 관절 있죠, 관절. 그죠? 팔이든 무릎이든 관절 있잖아요. 그죠? 그 관절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로봇가 이렇게 끼 가가지고 쭉 이렇게 뭐 쭉쭉 이렇게 막 이게 찍어서 꺾고 올리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들어가는 정밀 감속기. 그죠? 이거를 이제 국산화 시킨 최초의 기업이에요. 지난 10월 달에 상장이 됐고, 뭐, 주가가
제가 거의 이거 보니까 이쪽에 이제 TV에서 포트에 있는 부분에서 보면은 100% 수익이 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회전 기계에 들어가는 핵심 하모닉 감속기 이걸 국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일본 업체가 일본이 거의 뭐 90%를 그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SBB테크가 그 부품을 성공을 해서 우리 국내의 삼성이라든지 뭐 대기업들 현대, LG, SK 여기에 이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389500. 자, 이것도 급등주예요. 이것도 앞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AI라든지 이런 쪽은 여러분들이 감각적이신 분들만 덤비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화신이나 또 뭐예요? 그죠? 이수화학 좀 천천히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자, 이거 한번 볼게요. SBB테크. 자, 이것도 지금 보세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뭐 앞에 오전에 방송하는데 거기서도 이거를 2만원 이 전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로봇 막 올라갈 때, 로봇도 좋지만 이 주식이 신규 상장된 주식이고 핵심 부품을 만든 회사. 이 회사도 앞으로 좋을 것이다. 근데 이 회사, 그러고 나서 그때 2만원대 요 전후였잖아. 그죠? 지금 최고가가 46,900원까지 불과 한 달 만에 급등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주식이 아직 끝났느냐? 그럼 아직까지 저는 판단이 이르다고 봐요. 왜? 신규 상장주니까. 그죠? 근데 이제 로봇가 최근에 쉬고 있잖아요. 그죠?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은 자, 주가가 오르고 거래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를 줄이죠. 또 거래가 늘면 주가가 오르죠. 또 거래 줄이고 조정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시세를 많이 났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뭐 매가 매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이게 아니고 그죠? 그나마 로봇 주식,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테마로 형성이 됐던 로봇이든 AI든 그런 부분에서 감각적이신 분들은 이 종목을 선택을 하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레인보우 로봇 스틱이, 그죠? 대장이었지만 지금은 핵심 부품의 SBB테크가 우리 대장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21선을 깨지 않는 부분에서는 장중에 있는 것들도 10%, 15% 쉽게 나오니까 감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알체라든지 셀바세이라든지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소, 가온칩소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찰을 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매기가 오면은 순간적으로 매수를 해도 순간적으로 15%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감각이 있으면 하라는 뜻이지. 나는 그냥 그럼 이런 것들은 반대로 또 밑으로 확 꼴박을 때는 막 15%씩 꼴박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SBB테크 요것도 같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AI와 로봇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감각적이신 분들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식을 말씀드렸고, 자, 여기 있는 주식은 뭐 물려도 괜찮을 수 있는 이수학 같은 경우는 완전 바닥에서 있는 주식이니까, 화신도 뭡니까? 그죠?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이니까. 자, 그리고 좀 나는 금액이 좀 크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주식은 뭐 LG전자는 했으니까. 그죠? 이쪽 두 개는 LG는 매도, 카카오는 간망, 그 다음에 매수는 누구? 기아차. 난 더 금액이 더 커. 뭐 금액이 커도 기아차, 현대차 둘이 같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해야 되지. 그냥 무작정 좋구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는 제가 무료 강의로 뭐 무료로 다 하지만 제가 유료로 하는 거는 그만큼 유료로 함으로써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료 강의로 진행을 한 겁니다. 강의료는 2만원 다 하시죠. 신규 회원님 체육과 오신 분들도 강의료 2만원. 자, 계좌는 우리은행이고요. 1002-163-313136이고요. 예금주는 셀트건입니다. 이 취지는 셀트리온 단기 매매로 셀트리온 저축 들자. 어쨌든 지금 가만히 있는 것보다 어쨌든 시장이 좋으니까 그래도 그죠? 단기 매매 좀 해서 셀트리온 10주라도 한번 늘려보자. 그런 취지이고요. 제가 과거에도 오프라인 강의할 때 저는 기본이 3만원, 5만원씩 받고 계속 강의를 했어요. 그건 제 또 자존심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죠? 공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자, 주말에 수급으로 좀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